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제가 이제 인후염에 걸려가지고 요 며칠 제가 영상도 못 찍고 라이브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오늘부터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 영상은 썸네일 제목에서도 좀 보셔서 약간은 덜컹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워낙 좋게 보는 사람인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서 조금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저는 여전히 추세는 상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상방향이 맞다고 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눌림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은 좀 형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 백신 맞는다라는 거 미리 약간 백신을 좀 맞고 기다리세요. 왜냐면 내가 계속 좋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떨어지면 사실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 그래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조정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만나면 사실 그 조정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제 약간 예방약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부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거 나온 거죠. 예 요렇게 기사가 나온 거. 이거 "반토막이 적정 주가다."라는 건데 뭐 실제로 이런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건 스탠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로컬 매니저일 것 같아요. 로컬 애널일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 이 모건 스탠리 본사 쪽에서 하는 애널 쪽은 아니고요. 이제 국내 쪽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코리아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 지부 담당하는 애들 중에 이 애널이 했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애널리스트 이렇게 이름 보면 무슨 스티브 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리포트는 뭐 NC소프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노무라 쪽이었나요? 그때 이 반토막 비슷한 거였습니다. 반토막이 더 적정 주가다 했는데 이름 들어보니까 거기서 뭐 빌최 뭐 빌황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로컬 매니저가 쓴 거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워딩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런 이 회사랑 이런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더 좀 세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워딩이 뭐 진짜 반토막을 예상하고 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만큼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지금 비싸다라는 걸 좀 세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공매도 하는 쪽이 이 외국계 증권사 쪽 로컬 매니저들과도 조금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이런 리포트를 왜냐면 국내 이런 이 증권사 애널들한테 이렇게 혹시라도 하다 보면 이거 걸리면 주가 조작으로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공매도 하방에도 당연히 걸립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주가를 올리는 것만 해서 주가 조작이 아니거든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주가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쪽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런 거에서는 사실 조금 더 프리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연계가 좀 되는 것도 있는데 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거라고는 이야기 드리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는 좀 이 시장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뭐 저희 우리 캐시메이커 채널을 자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건 모건 스탠리가 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저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BM도 되게 좋다. 좋은데 좀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좀 쉬어갈 것 같고 키 맞추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조금 옆으로 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LNF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뭐 전혀 뭐 새로울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반토막에 너무 이렇게 꽂히실 필요는 없어요. 얘도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진짜 반토막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딩을 일부러 그냥 세게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전 같으면 이런 리포트 나오면 우장창 무너졌는데 요즘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은 또 워낙 좀 똑똑해지셔 가지고 이런 거에 그렇게 흔들리진 않으시죠. 자 근데 이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도 인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쪽은 이 셀 리포트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인제 유진인가요?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셀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에코프로 BM 비싸다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
거기에 내용은 그겁니다. 외국계들, 그러니까 우리 이 삼원계 NCN 계열이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있고 유미코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노스볼트라든지 뭐 이런 쪽의 애들도 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 유럽 쪽은 신경을 안 쓰냐? 중국도 있다. 중국 애들은 신경을 안 쓰나? 그 외국 애들이 경쟁사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경쟁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캐파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미코어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도 맞습니다. 맞지만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 이 삼원계를 따라잡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노스볼트 같은 셀 업체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 LG 엔솔이라든지 SK온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노스볼트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노스볼트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양산 제품도 못 만들어 놨어요. 아니 뭔가 얘들이 우리나라 이런 이 셀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고 뭔가 위협거리가 되려면 아니 지금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양산을 해야 되잖아. 하이니켈을 양산 체제까지 만들어 놔야지 뭔가 되는데 못 만든다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니까. 하이니켈로 넘어갈수록 622까지는 모르겠는데 811만 넘어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811도 아니잖아. 9반방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애들 같은 유미코어라든지 뭐 바스코라든지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이제 노스볼트 쪽이 좀 집중돼 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거기에 대한 지나친 경쟁에 대한 우려감을 아직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걔들이 후발주자라서 나중에 먹을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계 쪽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이 중국 쪽은 자꾸만 배제를 하는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뭐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성장률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중국 쪽과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결국에는 남아 돌면 이게 글로벌적으로 배터리가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때 그것도 생산이 안 돼요. 중국 배터리가 해외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잘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LFP 그러니까 뭐 비아디라든지 그 다음에 그 CATL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다 품질이 하품입니다. 하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쓰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 뭐 공급 과잉이 글로벌 전체적인 2차 전지 가격을 낮춘다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것까지 신경 써서 이 2차 전지 가격을 반영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좀 조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IRA 법안 세부 지침이죠. 제가 이거 녹화를 찍고 있는 당시까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세부 지침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의견 대립이 많다라는 거예요. 좀 첨예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이벤트 전에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리 먼저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 말 그대로 재료 노출로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주가 자체도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잖아요. 이게 뭐 아주 미래 가치까지 감안했을 때 여전히 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조정은 분명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를 꺾는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눌림목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결사적으로 더 많이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못 빠져나오면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8만 원까지는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애들도 이 정도에서는 그냥 손실을 줄였다라는 생각으로 쇼커버링을 들어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 18만 원까지는 한번 밀지 않을까? 예, 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18만 원보다 더 밀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밀리면 싸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2차 전지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이런 시장에는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대기 매수세가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놓고 보면 딱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는 있는데 이 밑으로 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18만 원 미만으로 밀리면 그때는 매수가 맞죠. 그때는 매수가 맞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 올해까지는 나는 2차 전지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잔파도는 저는 생각해요.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원래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고객들 포트의 주력은 나노입니다. 나노도 동일해요. 나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조정을 줄 겁니다. 예, 나노 신소재. 그 다음에 최근에 LNF를 많이 들고 있죠. 요렇게 지금 두 개가, 그리고 하나 히든. 이거는 공개가 어렵고,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요 두 개가 포트가 좀 많이 꾸려져 있는 상태인데, 나노도 저는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노도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조정폭을 좀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팔 것이냐?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아직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눌렸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럼 굳이 그러면 또 그 눌림을 또 팔아가지고 저점을 다시 잡아서 들어간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다시 눌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눌리고 다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 저점을 다시 잡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저는 그냥 들고 갈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LNF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체적으로 비싼 거 에코프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좀 고점에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짧게 수익권이, 예를 들어 한 세 자리 정도의 수익이 아니다, 뭐 한 10% 20% 정도 수익이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좀 익절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절반 정도만.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더 담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대응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한 이번에 조정을 줄 만한 거는 에코프로 많이 올랐어요. 맞죠? 이것도 뭐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근데 저희는 매도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서 그 저점을 저는 찾을 자신이 없어서. 다만 만약에 수익권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많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20% 내외라면 한번 절반 정도 한번 익절했다가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PM, 이건 타겟팅이니까.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좀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조정 없이 갔기 때문에. 요런 애들, 요 세 종목들은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만약에 조정을 주면 세게 조정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말 그대로 덜 올랐던 LNF 쪽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조정을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조정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동박 쪽, 그 다음에 뭐 전해질 관련 종목들. 근데 얘들은 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오를 때 얘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요런 애들로 조금 매기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희 머티리얼즈죠. 이거 바뀌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얘들이라든지 아니면 첨보, 요런 애들은 오히려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 주면 얘들 쪽으로 매기가 조금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릅니다. 물론 뭐 제가 이야기 제시해드리는 투자 전략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단기 고점은 나올 것 같고 내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괜히 또 들고 있다가 물리면 좀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바닥부분부터 모아오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물량을 다 안 모았어, 나는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 생각에는 1, 2주 정도가 좀 조정 줄 것 같거든요. 뭐 그때는 오히려 그냥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추세의 하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반도체, 원래는 제가 어떤 시대라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건 원래는 배반의 시대다. 배반의 시대. 제가 지난해는 제가 전신자라 그랬잖아요. 전기차, 신재생, 로봇.
자동화. 전신자라고 했는데 원래는 제가 밀고 있는 게 배반이죠, 배반. 배반의 시대다, 원래는. 뭐다? 배터리, 반도체. 그래서 상반기에는 배터리, 하반기에는 반도체. 반도체 쪽도 요즘에 흐름이 괜찮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저는 전공정 업체 좋아하지 않거든요. 후공정 업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부터 해가지고 그 정리했던 그 인덱스 영상을 하나 제가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올라오면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